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실적으로만 따지면 고평가는 확실해요. 고평가는 확실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5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성장성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그런 시리즈 영상을 좀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G는 고평가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5G 종목들을 그 PEGR, EPS, PER을 이용한 PEGR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노와리스에 대한 그 PEGR 영상을 좀 올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걸 먼저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PEGR에 대한 그런 자세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영상을 좀 보셔야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은 1.4%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이 저점에서 되돌렸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크게 올라갔는데 오늘도 이제 장대 양봉으로 좀 크게 올라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재는 호재를 낳고 호재는 악재를 이제 낳는 그런 그 역발상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어떤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냐면 실업률이 이제 최저치라는 그런 이슈로 올랐어요. 이제 반세기만의 최저치여가지고 다우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시장은 악재가 많이 나올지 호재가 많이 나올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지금 매출이 계속 이제 매년 매 분기마다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가 주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성장주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투자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성장주를 주로 매매하는 그런 성장주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는 알겠어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이 기업이 성장을 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성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주가가 다 올라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고평가인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락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대한 성장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면은 주가는 이미 다 미래의 이익을 다 당겨와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이제 성장성은 있으되 이제 지나친 고평가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약간 비슷한 얘기긴 한데 PER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그냥 50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한 20 정도, 30 정도만 주면 될 만한 그런 종목이었다면은 주가는 EPS 곱하기 이제 PER이기 때문에 PER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성장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분류를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오로지 이슈로만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전 이제 크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헬릭스미스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협조 같은 종목들도 있죠.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슈가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고평가이고 이슈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은 저평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상승을 25만 원까지 했다가 지금 한 15만 원까지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하한가를 좀 맞긴 했지만 다시 되돌아봐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구간이 어느 정도의 이슈가 지금 반영이 된 구간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상 3상이 완전히 다 반영이 된 그런 가격대는 아니지만 임상 상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은 주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임상이 성공을 했다면은 한 30%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물론 이게 되돌아봐서 생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임상에 실패를 한 경우에 지금 하한가 2번 맞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상승률보다는 어떤 하락률이 큰 그런 약간 비대칭 투자 잘못된
그런 비대칭 투자였고 비중을 굉장히 적게 가져갔어야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실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는 이슈가 다 반영이 된 상태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치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히려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슈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호재를 당신과 나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된 거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고 뭐 기사에서 막 나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 3상 발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슈였고 경협주도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가의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재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악재만 알고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헬릭 스미스를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가 이런 아이디어로 좀 추가 매수를 했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런 아이디어로 그 저가에서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것은 EPS 증가율이죠. EPS 증가율과 PER의 비율이 적당한지 즉 그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PEGR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성장주 투자자들은. 그래서 PEGR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PER을 연간 EPS 상승률로 나눈 값이고 PEGR이 만약에 1 이상으로 너무 높다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더라도 고평가이고 PEGR이 0.5 이하라면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저평가이거나 적정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드라마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안고 올해 초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12만 원대에서 이게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6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근데 이게 떨어진 이유가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느냐 아니면 적자를 기록을 했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볼게요. 12만 원대에서 PER과 EPS는 몇이었을까에 대해서 레포트와 이제 분기별 자료들을 좀 보면은 12만 원대에서 PER이 2019년 EPS 기준으로 한 2,4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12만 원을 2,400으로 나누니까 PER이 무려 50이 넘는 그런 굉장히 높은 고퍼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EPS 상승률이 1,500에서 2,400 그리고 이제 3,300 정도로 증가를 하니까 EPS가 이제 증가를 하기는 하죠.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100%, 200%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0%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거니까 PEGR 계산에 따르면은 이제 PER 50을 40으로 나누면 1.25.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PEGR이 1 이상이면은 고평가 그리고 0.5 이하면은 저평가인데 이 아무리 EPS 상승률이 40%로 높다고 치더라도 PER이 50 이상 넘기 때문에 고평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 기대감이 이제 과도하게 반영이 됐고 그 아스달연대기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아주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하면서 가격대가 이제 6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6만 원대로 떨어진 그때 이제 PER과 PEG를 다시 계산해 보면은 PER이 아까 이제 50에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25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EPS 성장률은 이제 그대로라는 가정하에서 PEG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5에서 40%를 나누게 되면 0.625. 그러니까 아까 1.25보다는 훨씬 더 저평가 구간이죠. 0.625니까 0.5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적정 평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이제 EPS 성장률에 좀 비추어서 봤을 때 12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대 이상에서는 이제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6만 원대에서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 그 사이 정도는 이제 적정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리스도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하면은 EPS가 이제 3,000에서 5,000, 9,000으로 한 70%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50% 정도 EPS가 상승한다고 치고 38,000원대 구간에서는 PEGR이 한 0.26이 나오고 3만원대 구간에서 0.2 정도가 나오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엔터주니까 PER이 이런 5G 장비 쪽 업체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치더라도 이제 이노알스는 그렇게 고평가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RFHIC 종목을 보면은 매출액이 2019년, 2020년, 2021년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는데 이게 그럼 지금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에 대해서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PEGR을 통해서 알아보자고요. 2019년 EPS를 대략 한 1000 정도로 잡을게요. 대략 1000 정도로 잡고 만약에 이제 3만 원대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는 PER이 이제 30 정도가 되고 4만 원대 구간에서는 PER이 4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 EPS가 2,500이니까 EPS 성장률이 250%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PEGR을 구하게 되면은 PER 30 기준으로 PEGR이 30 나누기 250%가 0.16이 되고 PER 40 기준으로도 0.16이 된단 말이에요. 0.12, 0.16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0.15 기준으로는 어떤 조건이든 RFHC는 저평가인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EPS 성장률이 2019년에서 2020년이 250% 증가를 하지만 이게 매년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 저 PEGR, 그러니까 0.16, 0.12가 의미가 있는데 그 장비주들 특성상 매년 250%씩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1년의 EPS 성장률을 좀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250% 증가해서 한 50% 정도로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EPS 성장률이. 그러면은 다시 PER 30, 40 기준으로 봤을 때 0.6, 0.8이니까 PEGR이 또 여기서 봤을 때는 또 아주 저평가 구간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200%, 300% 매출이 급증하는 종목들은 PEGR로 계산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비주들을 PER 30, 40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이긴 하지만 내년 성장성, 어떤 중국에서의 화웨이 진출, RFHC가 화웨이 쪽에 매출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내년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경합을 벌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실적으로만 따지면 고평가는 확실해요. 고평가는 확실하지만 2020년 실적으로 따지면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 시점의 차이를 극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오이솔루션이나 이제 KMW에 대한 그 PEGR도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 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